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디지털 매거진 마음건강길의 함영준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 스스로 치유하기 제2편으로 이 사랑과 관계를 너무 추구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랑 추구형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울산대학교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현 교수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할 유형의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랑에 올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뭐 그런 분들. 네, 네. 예.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분들은 뭐 고분고분하고 상당히 수능적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늘 이렇게 호감 또는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예. 그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점들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고 누구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는데. 네.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제 이게 지나치거나 누구한테나 다 있죠. 누구나 네.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인간의 어떤 가장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못지않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거나 집착할 때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 또 지나치게 착하다 보면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또 이거 듣는 분들 중에도 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이용당하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필요 이상으로 잘하고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할 줄 잘 모르나요?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예. 참 이 관계를 중시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은 저는 노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함 대표님 그럴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노 안 할 거. 예. 그럼 사랑을 되게 추구하는 쪽으로. 예,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뭐 대체로 조화롭게 이런 분이시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저는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네. 제일 조금 후회되고 이러는 게 좀 때로는 고분고분하고 네. 말도 들어줄 걸. 집사람도 그렇고 네. 친구들도 그렇고 네.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다룰 때 좀 봐주면서 할 걸. 그러세요? 예. 다이렉트로 한 적이 많거든요. 네. 혹시 한번 이런 사랑 추구형 생각나는 예를 얘기해 주시죠. 30대 후반 아마 부부 상담위에서 내원했던 네. 뭐 이런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가 너무 과민하다. 뭐 그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퇴근이 조금만 늦으면은 그냥 누굴 만났냐 이렇게 캐묻고 해서 피곤하다는 거고요. 네. 아내는 이제 잘해줘도 고마운 거 모른다. 오히려 자신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서운하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또 어떨 땐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제 숨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아내분은 뭐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고 뭐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뭐 시어머니가 좀 별난데도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굉장히 착하고 따뜻하고 부침성 있고 뭐 상당히 여성스럽고 그래서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다 그러죠. 네. 그 아내가 왜 그러죠? 이거 좀 병 아닌가요? 의부증이나 뭐. 글쎄 뭐 일단 이렇게 의심하니까 의부증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요즘 공황장애 그렇죠. 같은. 공황장애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증상은 있으나 뭐 이 경우는 아마 우울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기분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그러면은 우울증 때도 흔히 약간 의심하거나 또는 그렇죠. 뭐 그 공황 또는 심한 불안 증상들 흔히 보일 수가 있죠. 그 우울해지는 이유는 남편한테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한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건 게 그게 문제라고.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 걸었다. 부부간에 이런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사랑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 집착을 하면은 그게 이제 지나치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우선 뭐 그 상대한테 부담을 주게 되죠. 그렇죠. 본인은 근데 자신이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상대한테 부담 준다는 거를 아마 잘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이 남편한테 잘한 만큼 남편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 이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고 그 대신에 해준 만큼 남편도 자신한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하고 이제 굉장히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괜히 무시당하고 되래 또 손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남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자신이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건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냐 안 받냐, 그게 아주 사랑받냐, 주점이 그렇죠. 되는 거기에 거군요. 의존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예. 우리가 왜냐하면은 자기로 확인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관계도 네, 있지만 네. 일도 있고 네. 또 어떤 자기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항상 누구한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그건 조금 아니죠. 어린애 같은 어른스럽지 못하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현실적으로 좌절이 따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본인은 이제 사랑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이게 권리가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충족이 안 되면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런 환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타고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렇죠. 타고난 성향도 물론 있겠고요. 예, 당연히 그게 이제 영향을 주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많죠.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경우는 아버지가 좀 무능하고 가정에 좀 소홀하고. 또 어머니 이제 그런 남편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좀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 다툼이 잦았고 네. 결국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이제 바빠서 이게 딸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럴 겨를이 없었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딸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이런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네, 섬세하지 않고 이제 따님은 그 아내는 이제 자라면서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늘 이제 미안한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엄마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이제 사랑에 자꾸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게 남편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직접으로. 확인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은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굉장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오은영 선생 그 TV 네. 요즘 예, 아주 뭐 예. 핫하던데 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정신과 상담이다 보니까 요즘 뭐 TV 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방송 이런 것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 가수 에일리 네. 경우 그 무대에 오르는 걸 불안해하고 그런 적이 네. 있다고 네. 고백했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도 그럴 때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그렇죠. 생각 들고 어떻게 보면 또 근데 프로페셔널이 왜 그렇지? 네. 그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TV에 나온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아마 그 가벼운 우울증을 아마 이렇게 앓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볍게 이제 우울해지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려워지고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과연 내가 그 대중들의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한 거죠. 네. 그 에일리 경우는 아마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좀 통제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이렇게 너무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자랐던 것 같고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인색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가 다 결핍이 오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이제 뭐 내 딸 잘했다, 뭐 이런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결핍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을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물론 이제 에일리의 성격이 외향적인 것도 좀 뭐 영향을 주기는 해요. 뭐 전형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툴툴 털을 수도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렇죠. 외향적인 성격이고 그 사교적이고 사람들 좋아하고 뭐 나서는 것도 좋고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잘 나갈 땐 괜찮은데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다운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가지고 있던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잘 나가다가 안 될 때는 자기의 약점이나 그렇죠. 위크 포인트가 나오죠. 네. 그 H.O.T. 토니안 네. 경우도 아마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는데요. 그
오 선생은 그 저기 H.O.T. 토니안이 집착이 문제다. 네. 그리고 토니안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다른 사람이다. 토니안이. 예. 그런 얘기 그걸 좀 한번 하셨죠. 말씀해 주시죠. 그 토니안은 뭐 상당히 그 팬도 많고 굉장히 뭐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과연 내가 결혼했을 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네. 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또 결혼해서 괜히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역시 어려서 부모가 이제 어려서 이혼을 했고 6살 때인가 그다음에 이후에 아버지랑 이제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여러 번 재혼을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렇게 편안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라게 됐고 또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다고는 해요. 그렇긴 하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고 또 아버지하고 굉장히 이게 서먹서먹한 이런 관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모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은영생 말대로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어떤 집착 또는 이제 불안 이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토니안 얘기로 20대 초반에 그 뭐 여친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착했었고 너무 집착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요. 또 술도 자주 하는데 그 술도 모성의 상징으로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아까 오은영 선생이 당신은 아버지와 다르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아마 아버지처럼 결혼에 실패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좋은 뜻으로 이렇게 뭐 위로 이렇게 아마 좋은 뜻으로 암시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애들한테라면 뭐 그런 식의 암시를 줄 수가 있는데 토니안이 이제 40대 굉장히 성숙한 분이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격에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그림자가 없어. 이런 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그거는 성숙한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한테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때 그게 성숙한 건데 토니안은 실제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도 이제 한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경우에 굳이 아버지와 다르다 하는 거는 좀 그 글쎄 그건 아마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토니안 뭐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얘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방송인 서경석 씨, 저도 네네.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아주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근데 이분은 뭐 사람들한테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못 하고 그 열린 지갑이라는 게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막 그런 주는 거 건가요? 같죠. 예, 아마 빌려주고 뭐 못 받고 이런 거 같은. 네. 예. 성영 씨 경우는 상당히 뭐 굉장히 그 강박적으로 이렇게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아마 그런 분 같고요. 강박적으로 예. 원래 겸허한 게 아닌가요? 그건 좀 아니 틀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왠지 본인이? 예,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왠지.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의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네, 아닐 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낮추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 다른 사람한테 좀 얕보일 수도 있고 좀 못된 사람한테는 네. 또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 역할을 하려는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린 지갑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오 선생이 오은영 선생이 좀 오만한 것 같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는 것 같다. 예, 성현 씨. 근데 그거는 오만한 것 조금 같지 않던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좀 강박적으로 겸손하다는 해석이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겸손한 거 이면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이제 이런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좀 오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거를 그 정도로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누구한테나 이렇게 좀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오만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숨겨져 있고 너무 이렇게 억제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제대로 못 살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만한 게 아니라 좀 더 오만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성현석 씨는 실제보다 이제 개그맨 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그런 면도 있긴 하겠는데 어쩌면 실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고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자꾸 겸손한 거에 그게 신경증이 되죠. 가려 그런 그렇죠. 게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집착하는 거, 예, 예. 어딘가 내몰린 것 같고 그럴 예. 필요가 왠지 그래야 될 것 예. 같고 이런 게 신경증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제대로 못 살리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런 게 아쉽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경석 씨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자기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네. 자기는 대단히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속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자기를 막 나타내고 싶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왠지 튀는 것 같으니까 억누르고 하면 네. 그게 나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겠고 네, 그렇죠. 괜히 겉으로 막 드러내고 네.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네. 조용하게 있고 싶은 사람인데 네. 예, 뭐 그런 것들이고 그러네요. 요약하자면은 이 사랑을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착한 사람의 콤플렉스, 그래서 남한테 이용당하거나 손해 보기도 쉽고 또 어떤 인정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난 못난 사람인가? 그래서 자존감도 저하되고 네. 자기 비하를 할 수 있다는 말,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신의 존재감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하려는 게 문제인 네,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신경증적이라는 거고 그 테네시 윌리엄스의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그게 아마 비비안이 나오고 여주인공 블랑시로 그 아마 대부의 마론 브란도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여주인공 블랑시가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분이신데 그 거리의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내몰리면서 굉장히 결국 브렉다운 되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거기 이제 오기 전에 네. 뭐 또 호텔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 브렉다운 되죠.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데리러 왔을 때 그때 이제 한 말이 있죠. 그게 명대사인데 난 언제나 낯선 사람의 친절의 의지에 왔어요. 이게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에 올인한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런 데서 많은 관계에서 오는 그것도 어떤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럴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있었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좀 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참 쉽지가 않죠. 그게 그렇죠. 다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